토트넘이 아쉽게도 FA컵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에버턴 홈구장 리버풀 지역은 영하 1도의 쌀쌀한 날씨였는데 궂은 날씨에도 컨디션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준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흥민 경기에서 역대 최고로 재미있는 경기이지 않았을까요? 손흥민이 멀티골, 포트트릭, 극장골, 매니전 대파 경기들도 재미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90분 중 일방적인 경기이거나 일부분의 순간이 재미가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휘슬이 처음 울릴 때부터 120분 동안 손에 땀이 나는 경기로 결과가 예측도 되지 않는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1대0, 1대1, 1대2, 1대3, 2대3, 3대3, 3대4, 4대4, 4대5 이 두 팀은 리그에서도 매우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개막전에서도 접전 끝에 0대1로 아쉽게 토트넘이 패배했었는데 이번 FA컵 16강에서도 초접전이었습니다. 근데 접전이면 뭐하나요? 떨어졌는데. 토트넘에게 FA컵은 가장 중요한 대회일지도 모릅니다. 카라바오컵이 결승에 올라 있지만 맨시티를 이기고 우승컵을 들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기에는 위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리그 우승은 이미 물거품이 된 상황이고 유로파 리그는 토너먼트마다 홈앤어웨이로 2경기씩을 치르면서 긴 여정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FA컵은 잉글랜드에서 위상이 높은 대회이기도 하고 8강 진출을 한다면 3경기만 이기면 우승이라서 토트넘이 그토록 우승컵을 바란다면 FA컵 정도 우승이면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사활을 걸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바로 3일 후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가 있음에도 말이죠. 손흥민은 영국 언론들도 극찬을 하고 가장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전반전 결정적인 슈팅이 상대 골키퍼 로빈 올센의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크로스로 2개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의 정확한 크로스를 조명하면서 토트넘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단 손흥민만이 아니라 2골을 넣은 산체스, 활기를 불어넣은 은돈벨레, 그리고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은 케인이 7점을 받았습니다. 케인은 후반 10분이 안 돼서 교체로 출전을 했고 총 60여 분을 뛰었습니다. 손흥민과 합작으로 마지막 4번째 동점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토트넘은 실점을 많이 했지만 워낙 좋은 공격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무리뉴 감독 부임 후 가장 재미있게 경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전 먼저 실점을 했을 때부터는 달랐습니다. 약 20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윙크스, 알리, 비니시우스는 사실 조커라는 느낌이 아니고 경기 출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될지조차 미지수였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약팀을 상대할 때 활약을 해본 적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는 전혀 1%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장 후반 8분이었습니다. 우선 시소코가 압박을 잘하면서 에버턴이 흔들렸고 볼이 박스 바로 바깥 중앙으로 비니시우스가 잡았는데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대4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점은 득점의 확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직접 프리킥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득점이 된다면 승부차기까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한 경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어느 정도 약속이 있습니다. 페널티킥은 1순위가 케인입니다. 그 다음 2순위가 손흥민입니다. 그건 이미 지난해 확인이 됐었죠. 손흥민은 경기 중 페널티킥을 2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시 케인이 빠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는데 센터링이 필요할 때는 손흥민이 차게 되고 직접 프리킥일 때는 역시 케인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손흥민일 줄 알았는데 베일이 키커로 나서거나 다이어가 키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 팬들은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후반 8분 이 상황에 프리킥 찬스가 왔을 때는 자, 토트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토트넘은 이날 슈팅이 무려 29개를 때렸고 유효 슈팅이 12개였습니다. 거기다
코너킥이 15번을 시도했는데 이 대부분 코너킥을 손흥민이 전담했습니다. 볼이 정지된 상태로 10여 번을 킥을 했다는 것은 거의 훈련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킥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었고 실제로 손흥민의 코너킥은 대부분 날카로웠고 그 킥 덕분에 코너킥 2번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프리킥 찬스가 왔을 때 케인은 때로는 다이어에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은 1년여 동안 직접 프리킥 찬스에서 골을 넣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에도 직접 프리킥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모우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모우라는 이미 교체로 벤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케인은 이번 프리킥도 욕심을 냈습니다. 저의 시선은 손흥민의 뒷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케인이 골만 넣기만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수비벽에 맞게 되었습니다. 케인의 프리킥이 위협적인 걸 수개월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찬스에서 만약에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다면 어땠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케인이 골 욕심을 낼수록 손흥민에게 기회가 적었다는 것.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었을 때 케인의 어시스트 기록이 많았고 어느 순간 케인이 손흥민과 득점 공동 2위가 되기까지 손흥민은 한 달 동안 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손흥민은 킥이 좋아도 프리킥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토트넘은 이렇게 대회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미 지난 경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맨시티를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겠죠. 너무 많은 출혈을 한 상태로 최강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허술한 수비 상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손흥민이 120분 풀타임을 뛰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할까요? 맨시티가 두려운 선수는 딱 한 사람인데 말이죠. 경기 후 토트넘 선수들을 향한 팬들 반응. 윙크스랑 델레가 뛴 것보다 손 한 명이 더 많이 뛴 것 같아. 델레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네. 무리뉴가 델레랑 윙크스한테 경기를 강요하는 기분이긴 했어. 나였으면 루카스랑 라멜라를 빼지는 않았을 텐데. 은돈벨레 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하긴 한데 윙크스랑 델레는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손 어시스트는 정말 대단했는데 은돈벨레 빼고 윙크스라고? 손은 90분 동안 뛰었는데 델레는 투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잘 뛰지도 않지? 그래도 소니 최근 슬럼프 겪었던 거에 비해서는 최고 플레이였어. 소니 직접 골을 넣은 건 아니지만 모든 골에 연결되었던 거 알아? 이건 아무래도 윙크스 때문에 진 거다. 우리는 팀을 응원하는 거지 개개인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요리스도 쓸데없는 실수들을 어찌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윙크스 오늘 그건 좀 아니었다. 요리스도 너무 아마추어 같았어. 산체스도 골 넣는 데에는 도가 텄는데 대체 루카스, 델레, 베일은 언제 골을 넣는 거야? 산체스가 2골을 넣었는데도 누가 토트넘이 질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어? 호이베르랑 산체스는 후반에 가서는 백패스만 줄창하던데 연장전까지 갈 때까지는 손과 케인이 최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손이 존재감을 엄청 드러냈는데 윙크스랑 요리스가 죄다 말아먹었네. 알리가 에버턴 상대로 뛰는 거 보는데 무슨 조깅하는 것 같았어. 알리 데리고 뛰는 경기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윙크스랑 델레 알리는 진짜 겨울처럼 뛴다는 말이 딱 어울렸어. 최악의 선수들이었지. 요리스가 수도 없이 실수하는 게 패배의 원인이었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요리스는 왜 대체 오늘 난리 난 거지? 골마다 한 명씩 삐끗하는 거 진짜 보기 힘들 텐데 요리스 실수만 3번에 도어티랑 윙크스랑 호이베르도 한 번씩 망쳐주고 소니랑 라멜라가 확실히 열심히 뛰어줬어. 요리스 때문에 진 거지. 알리랑 윙크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경기할 기회를 놓치는 거야. 왜 맨날 윙크스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공을 더 멀리 찰까? 교체돼서 들어온 알리, 시소코, 윙크스는 팀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어. 무리뉴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 건가? 한동안 경기 안 뛰었더니 알리가 감을 못 잡네. 윙크스는 자꾸 은돈벨레 대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 이번 여름에 소니랑 케인이 떠나가도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담기엔 너무 큰 그릇이야. 케인이랑 소는 토트넘에 있기 너무 아까워. 윙크스, 요리스가 손잡고 나가면 좀 괜찮아지려나? 알리는 감각을 되찾는다 쳐도 윙크스를 교체로 들어와서 대체 하는 게 뭐지?